성범죄로 고소나 신고가 되면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제 좀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직업에 따라서 똑같은 성범죄여도 다른 직군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는 양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향후에 진행될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전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미리 내 사건이 어떻게 쭉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별, 특정 직업별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대처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대표적인 특정 직종이죠. 국가공무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재직 중인 분들 중에서 이 성범죄로 연루가 된 경우에 곧바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 진행될 절차가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된다.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국가, 지방공무원 포함해서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군, 경, 소방, 교육, 공무원 같은 특정직 공무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분들이나 공무원 임용 준비 중인 사람들도 사실 모두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공공기관을 엄밀히 구분하자면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 준비 중인 경우에도 역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결격 사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준비 중이다, 내지는 공공기관 재직 중이다, 이런 거면은 이번 영상 속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대처해서 다섯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가 되면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제 좀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내가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은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뭐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어떨까 보는데, 이게 숨기면 숨겨지는지의 문제인 거죠. 고소나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수사 개시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소속기관 장에게 통지가 되는데, 공무원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는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수사 규칙에 나와 있어요. 46조 보시면 경찰관은 공무원 수사 개시의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아래 1, 2, 3, 4에서 세부 규정을 붙여놨습니다.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의무적인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10일 내에 통지하게끔 되어 있죠. 수사기관에서 알게 되면 거의 바로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에 보면은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수사 개시의 통보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다만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고 일단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인 경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실무상 제가 보면은 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정확하게 이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보면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대려 물어보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실제로 일선 경찰서 가보면은 어떤 다른 수사관 분들은 자기 책상에 이렇게 붙여놔요. 자동 통보 대상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문서를 하달받아가지고 그걸 참고하려고 붙여놓고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문서를 제가 입수는 못하지만 제 기억에 따르면 이 계명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두기도 했고,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건 통지를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통지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공공기관은 사안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처럼 무조건적으로 통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공공기관 직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통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다 보면은 평소에 재직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됐었나 이렇게 좀 수소문하는 게 제일 좀 알기 쉽고 빠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입니다. 결격사유 규정인데, 그 중에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보겠습니다. 규정 한번 보시면은, 일단
발췌를 한 겁니다. 33조의 일부를. 성범죄니까 이 부분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6의 3에 가해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결격사유다 라고 되어 있죠. 아래 6의 4에서는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수준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결격사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아청법상 성범죄가 무엇인지는 굳이 제가 뭐 이렇게 유형을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성범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짚어드릴 것이 6의 4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니까 6의 3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다 라는 점을 좀 구분하셔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결격 기간입니다. 일단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결격 사유기는 한데, 그럼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살펴보죠. 답을 드리자면 실무상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거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성범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죠. 하기만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법상 규정을 해둔 거죠.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처벌받을 것을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대처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처벌받으면 무조건 100만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절대 다수니까. 다시 결격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이상 선고되면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평생 결격이냐? 근데 그건 아니고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동안 결격입니다. 3년 지나면은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징역형을 받아도 결격이 3년일까요? 아까 규정 보셨잖아요. 정답은 아니다. 징역형인 경우는 5년이다. 다시 규정을 한번 보면 3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인 경우 실형을 살고 나와서 플러스 5년이죠. 그리고 실형의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든 아니든 간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이 규정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인 거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국가공무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은 3년 결격이고요.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럼 실형 기간 플러스 5년이에요. 실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실형의 선고유예는 어떨까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결격 사유로 되어 있으니까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이 공무원 결격 기간인 거고요. 만약에 형사처벌을 안 받았는데 징계만 받았다. 그런 거면은 파면을 받았으면 5년인 거고 해임을 받았으면 3년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좀 있죠. 이건 국가공무원인 거예요. 일반 공무원인 거죠.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어떨까? 현행법상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직업 유지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어떨까요? 다시 국가공무원법 보죠. 미성년자 부분은 좀 복잡한데 일단 단위가 다릅니다. 아까 뭐 3년, 5년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20년이에요. 20년간 결격사유죠.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벌금, 그리고 실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징계 파면해임 모든 경우 20년 결격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하고 다르게 징계 파면해임 이렇게도 이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죠.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내용 때문에 징계 파면해임 받더라도 20년간 결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정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법상으로 20년 동안 결격 기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더 이상 공무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방금 본 거는 일반적인 공무원인 경우입니다. 경찰이나 교육공무원 같은 특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다른데, 우선 경찰 공무원부터 한번 보시죠.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서 그 법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성인 대상 성범죄요. 2항의 8호 보시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3년 결격 사유인 거는 우리 일반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 대상 성범죄 징역형은요. 2항 5호에 보면 성범죄가 뭐가 됐든 그냥 자격정지 이상인 경우면 기간 없이 그냥 평생 결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징역형 받게 되면은 평생 결격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평생 결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 성범죄 볼까요? 2항 9호에 보면은 미성년자 성범죄는 벌금이든 징역이든 집행유예든 그냥 형이 확정되게 되면 기간 없이 그냥 평생 결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안 받고 징계로 파면 해임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없이 평생 결격이다.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수준이 좀 높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찰 공무원이요. 일단 성인 대상 성범죄 벌금 100만 이상이면 3년 결격이고, 그런데 집행유예 포함해서 징역형 받게 되면 평생 결격, 그리고 형사처벌 없이 징계로 파면 해임되어도 평생 결격.
결격, 실형의 선고유예는 결격기간이 2년인데 벌금의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준 차등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평생 결격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특정직 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인 거예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규정 보시면은 일단 10조의 4 결격 사유를 보면 되는데 2호 3호에서 성범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한 경우는 파면 해임되거나 형이 그냥 확정이 되면은 결격이고, 성인 대상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인만 처벌 수준 100만 원 기준으로 차등을 좀 두고 있고, 미성년자는 처벌 수준 유무 상관없이 형 확정 시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교육공무원 정리해보면 성인 대상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기간 없이 결격이다. 미성년자는 성범죄로 그냥 처벌받기만 하면 결격. 그리고 성인 대상 성범죄를 했는데 만약에 형사처벌을 안 받고 징계 파면 해임되더라도 기간 없이 결격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의 선고유예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 경우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로 파면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시 결격에 될 수밖에 없죠. 특정직 공무원은 더 있지만 경찰이나 교육공무원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 다른 특정직 공무원이라면은 해당 법률을 찾아보시면 결격 사유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공공기관 근로자 역시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유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결격 사유가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또 방금 살펴본 이 결격 사유는 해당 공무원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지원을 못한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현직 재직 중인 경우라면은 결격 사유가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이기 때문에 직업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잘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고소나 신고로 인한 형사 절차하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징계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게 각각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연히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화가 되는 시점하고 징계 사유를 소속기관 장이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고 각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다만 이제 그 실무상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는 시점은 사안마다 좀 매우 다른데 이게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든 뭐가 됐든 이 성범죄 비리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은 곧바로 직위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직위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사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거나 성범죄 비위의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대체로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면 그때에서야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직위해제가 되든 안 되든 대체로 보면은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상태가 되기는 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사실로 형사 처벌을 위한 그 형사 절차하고 징계 처분을 위한 징계 절차가 각각 진행되는 것이니까 결국 보면은 형사 처벌 수준하고 징계 처분 수준이 상호적으로 비례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파면하고 해임에 있어서도 결격기간이라든지 기타 사정에서 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같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특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파면하고 해임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파면하고 해임 이것도 이제 징계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직위해제 시점이 사안마다 좀 다르다고 아까 설명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징계 의결 시점은 정해진 것인가 라는 부분 보면은 언제 의결이 되는 것인가 이건데, 미리 알아야 대비를 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라고 일단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적으로 보면은 피해자가 고소는 안 하고 일단 가해자가 재직 중인 소속기관에 먼저 민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형사 절차 이전분에 이미 징계 의결부터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징계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형사고소를 해서 이제 뒤늦게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일자 부재
이래리 원칙으로 징계를 다시 안 받게 되는 건가? 정답은 징계를 받는다입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소 이전의 징계 의결 내용은 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은 내용이라도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소가 돼서 형사처벌이 받게 되면은 아까 국가공무원법 보셨듯이 이 형사처벌로 인한 수위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징계 의결을 통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 판결 확정 이전에 이미 파면이나 해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가 만약에 진행이 되었는데 벌금 100만 이상 나올 줄 알았더니 검사가 기소유예를 줬다거나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결격사유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미 잘렸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법상 분명 불법 절차가 있죠. 만약 무슨 이유에서건 징계 의결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이게 파면이나 해임으로 의결이 난 상황이라면은 소청 절차를 통해서 의결의 취소를 구하고 그 사이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그리고 결격사유가 아닌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이제 선고받은 다음에 이걸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징계 처분 역시 감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가 될지도 이제 모르겠지만 만약에 징계 의결이 먼저 이루어졌다면은 소청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렇게까지 제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지죠. 이 절차가 각각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체로 보면은 징계 의결 요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나온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징계 의결 역시 형사 판결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의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형사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미리 알아야 될 특이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은 공무원분들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꼭 전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알미에 좀 붙여봤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무죄 기소에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거 신중해야 된다. 혐의를 인정하면 사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인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성범죄 신고가 되게 되면 무턱대고 부인하는 분들이 많죠. 기억 안 난다 뭐다 해서 공무원 재직 경력이 많을수록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경우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위로 막 무마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수를 써보고 수소문도 막 합니다. 사고방식이 과거에 좀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추행은 아니다. 추행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런 대응이 만약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인 경우라도 주의를 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대처인데 하물며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장이 실패한 경우라면 타격은 일반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싸우는 과정에서 일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될 것들을 막 주고받는 거죠. 이게 특히 공무원 동료들을 추행했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공무원 내부 사회가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비교적 일반인보다는 다투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처벌도 굉장히 높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직업 유지가 딱 걸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20년 공무원으로만 재직을 했다. 그런데 이게 성범죄로 결격사유에 해해버렸어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 파면을 당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보다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체면 칠해하지 말라는 거죠. 체면 내세워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좀 애매한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 기로에 서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한 거는 당연히 안 했다고 해야겠죠. 안 한 거를 했다고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안 한 거고 굉장히 억울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당연히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애매한 경우 분명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된다. 반면에 만약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이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선처받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인을 했는데 실패하면은 처벌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인정을 했다면 일반인보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동시에 이것도 직업유지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안이라도 공무원이라면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동안의 사회 기여라든지 어떤 공공 치적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참작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한 번에 잘리게 되잖아요. 그런 점은 검사나 재판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사건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이 참작해주는 사유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데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안 내친다, 이런 거예요.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서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문서입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문서인데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제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군공무원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공무원 선고유예 판결문 있는데 직업에 공무원 이렇게 돼 있죠. 선고유예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성범죄죠. 두 분 지금 잘 재직하고 계십니다. 직업 유지가 가능한 경우로 다행히 마무리가 잘 된 거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렇게요. 근데 이분들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셨죠. 실제로 제 추측상 인정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순순히 인정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죠. 다행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다행히 두 분 다 결과는 좋았고 지금 무탈하게 재직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만나본 공무원분들, 공공기관 재직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10중 8구는 직업유지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그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소수인 분들 중에서도 이 수사 단계나 1심 판결 이렇게까지 막 잡아떼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부인하다가 시간 쓰고 또 비용 쓰고 엄청나게 쓰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처음부터 인정했던 분들보다는 선처 가능성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다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방향을 택하셨던 분들이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했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소수였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 드리면, 일단 성범죄, 공무원이라면은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의 선고유예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면 출구 전략은 없다. 명심하시고, 그리고 애매한 사안이라면 만약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일반인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혐의를 그냥 인정할 셈이라면,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선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실제로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바에 따른 거니까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직업유지라든지 생계유지, 형사처벌 이외에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오시는 경향이 분명 많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